이민군 총참모부에 폭풍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군과 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이 발표되고 뒤이어 통일전선 사업부가 그 실행에 들어감으로써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는 각계각층 군중들의 골기 모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최전방으로 보내달라는 탄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노동신문 글도 나왔습니다. 마치도 지금 사태가 1976년 8월 18일 도끼만행, 즉 판문점에 있었던 도끼만행 사건과 그 심각성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군 입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의 전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서 학생들의 군 탄원 골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대학의 문을 닫고 모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 1학년이었지만 신체 검사를 받고 대기 발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뿐만 아니라 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군에 입대하겠다고 자원 골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은 이민군 총참모부에 폭풍이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이 폭풍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던 모든 부대원들이 부대에 복귀하고 전투 대기 발령 상태에 준비하는 것을 바로 폭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미 전시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김정은이 전시 최고사령부를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아마 김정은은 이 전시 최고사령부에 가서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천시에 있는 전시 최고사령부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오늘 대남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동으로 넘어가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북한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사실을 명기했습니다. 결론 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민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연이은 담화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울려 퍼지는 우리 인민의 격노한 심정의 토로가 그저 빈말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남조선 당국은 이제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바로 북한은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은 그냥 돌팔매질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전군에 폭풍이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의 도가니 속에 또다시 빠져들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그리고 또 정부에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3년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이 남북정상회담은 오래가지 못하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대로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은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라는 말도 수십 차례 해왔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절대로 구걸과 굴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정부에도 주문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우리의 군사력과 그리고 강력한 한미 동맹에 있다는 것을 수십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바로 김정은은 국지전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고 폭풍명령을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국지전을 과연 어디에서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킨다면 군사분계선상이나 동해선상에서는 국지전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상이나 군사분계선상에서의 도발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분계선 너머에 있는 우리 군부대나 군사기지에 포격을 가한다면 이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항상 국지전을 서해바다에서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항상 NNL 즉
서해 바다에 구워져 있는 북방 한계선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NLL을 침범하여 우리 경비종을 공격한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심지어 2002년 6월 29일에는 기습적으로 북한 경비종이 포격을 가하여 참수료를 격침시킨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 전쟁으로 치닫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 쪽 경비종에 포사격을 가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원점 타격을 한다고 공격을 했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고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참수료가 공격을 받자 북한의 원점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참수료를 공격한 북한 경비종들을 박살내고 거기에서 끝냈습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고 우리 쪽에 포사격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우리는 원점 타격, 즉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나 이 경비종들이 주둔하고 있는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연평도나 백령도에서 또다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이미 많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특히 황해북도 강령군과 옹진군에 있는 제4군단 산하 부대들과 그리고 서해함대 사령부 황해남도 기지들의 공기부양종과 공격형 헬리콥터들까지 증강 배치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지금 만단의 준비를 갖춰놓고 지금 시기를 졸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모레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북한은 기습적으로 우리 경비종이나 아니면 연평도나 백령도에 대한 포격이나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서해 5도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소청도를 비롯한 북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평도와 백령도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평도든 백령도든 독립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아나서고 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지키려면 바로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백령도나 연평도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증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북한은 바로 연평도 코앞에 있는 무인도였던 이 한박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해놓고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도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이런 과격한 언사를 내뱉고 나서는 반드시 뭔가 행동을 취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됐건 핵실험이 됐건 간에 큰 군사적 도발로 이어졌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분노에 쌓여있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이 그렇게 최고 존엄이라고 자랑하고 최고 존엄이라고 목숨 바쳐 사수하자고 하는 바로 김정은을 건드렸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이번 이 삐라 사건, 대북 전단 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또다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북 전단은 북한의 명분을 찾기 위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적으로 만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남 매체 사이트에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조선의 오늘 대남 매체에 바로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세 추종은 북남 관계 파탄의 주되는 요인. 바로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조선 당국은 지난 시기 대화와 관계 개선이라는 침발린 소리를 곧잘 울저리며 마치도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듯이 생색을 피워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민족 자주가 아닌 외세 추종, 외세 공제에만 정신없이 매달렸다. 민족 자주의식이란 전혀 없이 외세만을 쳐다보면서 동족에 대한 신의와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죄버리고 민족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까지 사사건건 미국의 승인을 받느라 분주하게 상전을 찾아다닌 것도 바로 남조선 당국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최고 존엄을 건드린 탈북자들이 뿌린 삐라나 대북 전단에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남북관계의 파탄은 미국과의 동맹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이용하여 미국을 설득시키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려는 것이 북한과 김정은의 기본 속셈이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절대로 남북관계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는 3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3년 전이란 바로 2017년 12월 미국과 북한이 극과 극으로 대치하여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 상황을 북한이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국을 겨냥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무자비한 움직임을 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을 빨리 협상을 끝내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요청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많은 후원과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송내동에 있는 대동강 오리불고기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